6월 11일자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전 대통령의 충원을 경청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김대중의 거절에서 전혀 독립하고 할 의사가 없음을 만천하에 내비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김대중의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유권자에게 민주당 지도부는 보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언제까지나 민노당은 친북 노선을 추종할 것인가, 김대중의 친북 정책을 노선을 추종할 것인가, 이것이 큰 숙제가 아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DJ가 이렇게 주장한 그런 것이 우리가 70년대 유신시대라든가 80년대 50 시절의 정치 상황과 과연 같은가 하는 점입니다. 전혀 다르죠. 또 노무현 자살 소송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동하는 것이 야당 총재로서 권력을 잡은 경험이 없다면은 그거는 조금 또 반해야 이해가 가지만, 모든 대통령을 영화를 누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일생의 호의호식과 영화를 누릴 대로 누린 이러한 그 정치 지도자의 말년의 처세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이 앞잡이 내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이 김대중 씨의 말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국민 계몽의 홍보용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과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6월 10일 선언은 김대중 씨가 노무현 자살 사건 이후 자신이 정치에 전면으로 개입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대응책을 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작년 11월 27일 북한을 방문하고 귀국했던 민노당 강기갑이가 동교동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정세균 대표가 12월 총각 먼저 동교동을 방문을 했었는데, 12월 말 크리스마스 전후에가 국회에서 무슨 사태가 터졌습니까? 민노당 합작 연대에 의해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불법 폭력 점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DJ의 정치 교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김대중은 북한에 김정일의 지원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리버럴 좌파의 지지 세력 또한 얻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박정희를 온갖 휴먼 라이트 하면서 이 유신체제를 문제점으로 걸어가지고 이 협박을 한 것이 지미 카터인데, 그분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에게는 아주 온순한 고향의 빗쥐처럼 꼼짝도 못했습니다. 지미 카터가. 그런 사람도 미국에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간에 김대중이 고령이라고 해서 한물관 정치인으로 치부해서 그의 정치력을 과소평가한다면 보수 애국 세력은 허점을 찔려서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핵심적인 것은 남과 북의 한반도의 좌파들이 어떻게 보면 그 형국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최후의 발악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원칙의 기준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치국가입니까? 그러면 법대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MB정부에서 각종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법회의가 발견되면 전직 대통령이든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면 됩니다. 죽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건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 국정원의 역할을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노무현 자살 사건을 통해서라도 국정 기조를 더욱 엄격하게 추스려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만은 여름에 사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위기의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 외교적인 옵션이 소용이 없으면 결국은 때릴 가능성이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북한 간에는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죠. 한국 정부가 오케이 하느냐, 북한이 거기에 대한 어떤 리액션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년처럼 그 좌파 난동 촛불처럼 당하지 않으려면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보수 애국 세력은 단합하고 조직력을 강화해서 대우를 정비하면서 추호의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좌익 난동에 겁을 집어먹지 말고 단호하게 응징할 기질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그 10년 동안의 좌파 정부 시절에 불이익을 당했던 인사들을 재기용해서 보수 애국 세력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6월 11일 발언은 내란 선동, 정부 전복 교사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행위를 하면 더욱 법적인 처벌과 도의적인 규탄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애국단체가 지적하는 것이 형법 99조에 이 햇빛정책 같은 경우 이것도 일종의 일반 이적 혐의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일부 애국단체들은 불법 비자금 대북 송금을 재조사해봐라, 5억이 아니고 지금 외국에서는 8억이라는 말도 들고 있고, 또 신동아 그룹 그 측근 비리 문제, 이 자신이 신동아 그룹 회장이 직접 뭘 가져서 나온 거 아닙니까? DJ 정부 시절에 측근들이 그 신동아 그룹을 다 뜯어먹었다 조사해달라고 한 상태고, 김대중 교정수칙이 서해 개전에 미친 진상을 조사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이유도 없이 알지도 못하게 63명의 비진앙 장기수 북송을 했는데, 여기는 간첩이라든가 신강소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테러리스트들을 그냥 보내버렸는데 반대급부도 없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 왜 보냈느냐, 이 검찰이 조사해가지고 수사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이 일부 보도단체들의 생각입니다. 또 이 김대중 씨의 햇빛정책 친북 행적을 이 정리를 해가지고 애국단체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출판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의 친북 좌파 사상과 정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성향의 인물이 정계에서 진출해가지고 행세를 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적 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조갑조의 김대중의 정체라든가 이동의 김대중 의혹 등 이런저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인터넷에서 김대중의 실체를 부지런히 폭로를 해야 되고, 또 동교동 주변에 정기적인 단식 투쟁을 통해서 여론을 환기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강경체제 간 국정원 요인들을 복직시켜주면 자연히 김대중이 가지고 있는 의혹과 비리를 캐내고 수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포영 씨 검찰 수사도 진척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포영 씨는 김대중의 해외 비자금 관련 인물인데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미의회와 FBI에게 요청해서 미국 내 김대중 은닉 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비밀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 김대중 씨라면은 우리나라 좌파의 이 총사령관으로서 좌파의 역사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씨는 좌파에 의해서 성장한 인물이고 교육된 인물이지만은 모든 그 사상적인 그런 지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김대중 씨에서 나왔던 것이고, 좌파에서 전향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김영삼 씨는 좌파가 뭔지도 모르었는데 김대중 씨는 북한에서 방송하는 한민족 방송 이런 내용을 꿰뚫고 있었다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애국 세력이 당면한 문제는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좌파의 투쟁은 김대중과의 투쟁, 크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